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펀디멘탈 팀 발표자 정현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CVPR에서 2021년 발표한 Multimodal Fusion Transformer for End-to-End Autonomous Driving입니다. 이 논문은 23년 PAMI에서도 후속 논문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utonomous Driving on Color Leaderboard라는 이제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쪽에 가시면은 컬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모델들의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0.9.10 버전이 나오면서 거기는 이제 좀 복잡한 멀티 인터섹션들이라든지 좀 갑작스러운 보행자의 출몰과 같은 적개적인 시나리오들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맞게 트랜스퓨저라는 모델이 개발되었고 그 모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퓨저라는 모델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글로벌 컨텍스트라는 개념인데 환경에서 주변의 모든 정보에 대한 포괄적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라이다에서는 신호등의 상태가 보이지 않고 카메라에서는 저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하고 있는 에고 비아클이 신호등과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한다가 트랜스퓨저가 대안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요 질문이 카메라 라이다를 통합해서 두 모달리티의 상호 보완적인 점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대의 성능 향상을 위해 어떤 종류의 회전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다른 모달리티를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할까? 세 가지 총 퀘스천을 논문에서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 차량이 주행하는 중에 왼쪽에서는 차가 오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보지만 차량을 못 보는 경우, 차량은 보이지만 또 신호등을 못 보는 경우 이런 그런 라이다 뷰나 카메라 뷰를 보여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퓨전을 하는 방식이나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는 경우들과 비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트랜스퓨저의 컨트리뷰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얼리 퓨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합치고 모델에 넣어서 또 이미테이션 러닝 기법을 통해 그 아웃풋이 즉각적인 운전 행동으로 출력되어서 복잡한 환경에서의 성능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방식을 통해서 모델이 여러 개의 센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퓨전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게 트랜스퓨저 방식과 기존 방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복잡한 도시 주행 시나리오에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특징 융합과 웨이포인트 예측을 통한 주행 안정성을 검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RGB 이미지 데이터와 라이다 데이터를 모델에 집어넣고 그 아웃풋으로 미래의 경로를 그 벌드아이 뷰 공간에서 예측합니다. GPS 공간과 같은 비슷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모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4개의 좌표를 이 인버스 다이내믹스 모델, PID 컨트롤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제 주행 명령을 출력함으로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메소드 부분 설명드려보면 레드넷과 트랜스포머를 합친 구조로 CNN을 활용해서 특징 추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와 라이다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특징 추출을 하고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특징 융합을 합니다. 특징 추출에서는 이제 레드넷을 이용해서 이미지와 라이다 데이터 그 정보의 인코딩을 하고 그거를 트랜스포머에서 퓨전해서 상호작용, 센서 데이터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 내부에 이제 퓨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들어온 이제 위에는 이미지고 아래는 라이다 데이터일 텐데요. 두 가지의 지금 현재 그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와 포지션을 값을 넣어서 fin이라는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그 매트릭스에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트랜스포머에서 활용할 QKV라는 값들을 뽑아내고요. 이제 소프트맥스 펑션을 활용해서 그 서로 다른 모달리티부터 얻은 인포메이션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 이 계산한 가중치를 이 V에 곱해줌으로써 이제 해당 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중치에 따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각각의 그 어텐션들이 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학습하고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선형 변환을 통해 정보에 대해 좀 더 복잡한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포머를 활용해서 결국엔 이미지 데이터와 라이다 데이터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센서 퓨전의 강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웨이포인트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MLP와 GRU를 활용했는데요. MLP는 차원의 추도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랜스퓨저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512 차원이라면 요걸 MLP를 통해서 64개 차원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위치 예측에는 이제 그 RNN 일종인 GRU를 활용해서 목표 위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GRU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셋 업데이트 게이트를 통해 이전 상태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수용의 균형을 맞춰서 데이터 그러니까 시퀀셜 데이터를 예측하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보신 6개 가중치를 학습해서 이 이 논문에서는 퓨처 트라젝토리 4개 아까 웨이포인트 보셨을 텐데 그 4개의 웨이포인트를 예측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MLP 사용하여 차원 축소, 그리고 64개 데이터를 히든 스테이트의 특징 벡터로 초기화하고, 업데이트 스테이트에서 아웃풋과 넥스트 타임 스텝으로의 엔코디드 정보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L1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이 되어서, 향후 4개 포인트, 4개 퓨처 포인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에 대한 실험을 이제 칼라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했는데요. 0.9.10 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8개의 공개 도시 중 7개의 도시에서 훈련을 했고 그중에 타운5를 평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날씨는 그 맑은 날씨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도 달라질 테고 뭐 라이다 데이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을 배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짧은 경로와 긴 경로가 있는데 이런 그 경로들을 통해 훈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 3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보면 그 라우트 컴플리션, 그래서 경로를 완료했느냐, 드라이빙 스코어라고 해서 경로를 주행하는 동안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고려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 인펙션 카운트라고 해서 경로 진행 중에 발생한 위반 사항의 개수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뭐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이라던가 경로 이탈,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5가지 그 모델을 그 비교군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단일 카메라 이미지 기반으로 그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고 웨이포인트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델이 있고 또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위에 설명드린 5개 모델과 트랜스퓨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빙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퓨전과 넌 퓨전을 봤을 때 퓨전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 레이트 퓨전이나 지오메트리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RC, 그 라우팅 컴플리션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드라이빙 스코어에서는 트랜스퓨저가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반 개수를 카운트했을 때도 트랜스퓨저에서 모든 경우에 더 낮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불 바이올레이션은
다들 이제 높은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타운5에서 빨간불이 교차로 반대편에 있어서 입력 이미지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모델에서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텐션 맵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논문에는 62%의 이미지 토큰이 라이더 토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88%가 최소 하나의 라이더 토큰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미지 정보와 라이더 정보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높은 수치로 이미지 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하나씩 지표들을 바꿔가면서 어떤 각 지표들의 의미가 있었는지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디폴트 세팅으로는 4개의 레졸루션이 있고 각 하나씩 트랜스폼을 사용했습니다. 앞에 모델에서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에 모델 그림에서도요. 각 트랜스폼에는 8개의 어텐션 레이어와 4개의 어텐션 헤드가 있다고 합니다. 스케일을 4에서 1로 줄였을 때, 그러니까 스케일 1이라는 거는 8x8 그 하나 스케일이 있는 거고, 스케일 2가 되면 16x16과 8x8을 활용하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줄였을 때 성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관찰하여 논문에서는 다른 CNN 레이어들이 다른 종류의 피처를 배우고 있다, 학습하고 있다. 이 효과가 스케일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쉐어드 트랜스포머,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트랜스포머를 2개나 3개 스케일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DS가 감소했는데 각각의 트랜스포머가 다른 타입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쉐어하지 않고 각각 집어넣었을 때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어텐션 레이어도 어텐션 레이어 개수가 증가하면서 RC가 낮아지고 8개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DS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좀 더 이제 주의력 높은 드라이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지셔널 인베딩 역시 축출된 CNN을 통해 추출된 특징 벡터에 리치 인베딩을 추가했을 때 DS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중요한 지표 요소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트랜스포머를 통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좀 더 잘 융합되고 그 둘 사이의 관계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좀 더 효과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